직원들 자르기 쉽게 만들고 맞아요. 일 더하게 만들고 그런 정책들을 마크롱이 했었죠. 근데 노동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파업을 하면서 퇴직운동까지 엄청나게 불고 뭐 노란 시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면은 그 노동총동맹위원장인데 그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이제 탄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이제 해결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마크롱은 어떤 일을 이기냐? 싸다고. 아니, 일국 대통령을 싸다기 때리는 거는 선 넘은 거 아닌가. 그래서 네네. 마크롱 씨 같은 경우는 싸다구까지 맞았던 경향이 있죠. 맞나? 네, 우익 세력이 때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싸다구까지 맞으면서 이제 강행을 했는데 노동시장 유연화, 법인세 인하, 부유세 감축, 그 다음에 경영 효율, 공무원 감축 등 집중적으로 추진해버렸죠.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거야. 그리고 그래서 마크롱이 불렸던 게 부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많은 꼬리표를 달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 보면은 부자들을 위한 정부 아니냐라는 얘기 꼬리표가 붙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꼬리표가 붙었었어요. 막강했던 노조의 권한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대신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까지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 대한 그 권리를 뺏어가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유세 감축이랑 법인세 인하로 해서 뭐 기업들을 더 부자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자들의 대통령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집니다. 당선 때 64%였어. 하지만 노동 개혁을 하다 보니 계속 떨어지죠. 2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혁을 외쳤던 마크롱의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지를 또 욕먹던 마크롱이 벌떡 일어선 비결.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반등하죠. 실업률도요, 20%대에서 20%에서 18%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여기 좀 표 차이가 있어요. 대충 볼게요. 실업률도 떨어집니다. 야, 근데 실업률이 8%대야. 높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8%대면. 야, 우리 기준에서는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프랑스 기준에서는 낮은 거예요. 왜 낮은지 아십니까? 밑에 표가 있는데 프랑스 기준에서는 거의 몇십 년 동안 위에 있었어요. 프랑스 기준에서는 그 몇십 년 동안 10%대에 있었는데 지금 7%대예요. 네네.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얘가 재선도 됐습니다. 다시 당선됐다고요? 네, 재선됐어요. 인기가 그렇게 없었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반대 시위하고 뭐 하면서 싸대기까지 맞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노동 개혁을 일궈냈는데 결국 취업률을 잡았죠. 실업률을 잡았어요. 실업률 잡았기 때문에 지지층이 든든해지면서 마크롱 경제 잘 챙겼다면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연임하고 있죠. 연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욕을 했지만 시간 지나니까 괜찮은데 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뼈 때리기로 유명하죠. 어떻게 뼈를 때려요? 한화의 일화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이가 마크롱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마크롱 대통령님 일자리가 없다라는 20대 청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구설수에 올라왔는데 20대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세 청년이 실직한 조경사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다. 그리고 하소연을 했어요. 네네.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일할 의지나 의욕만 있으면 어디든 일자리가 있다.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 그거 있잖아.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키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내가 가는 호텔과 카페, 레스토랑, 건설 현장 어디서든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뼈를 때렸습니다. 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조경사죠. 어디 갔어? 맨 위에. 조경사로 일을 하고 이제 이력서를 보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조경사겠죠. 근데 아무도 답변을 주지 않지만 마크롱이 한 얘기는 어디서든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그건 사실이다. 네가 눈만 조금 돌리면 일자리는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 하나만 건너면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잘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욕을 겁나 쳐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동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비난과 조롱이 엄청나게 이어졌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프랑스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오직 30초 만에 누군가에게 심한 경멸과 공감의 결핍, 무지를 드러낼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마크롱이 한마디 합니다. 네. 나는 헛된 말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 근데 나는 이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일자리는 있다. 그러니까 눈을 좀 단대로 돌려봐라 라고 얘기한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헛된 말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가지고 이것도 좀 한번 이슈가 됐는데 그 말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프랑스 실업률 그 10%대에서 10%까지 떨어뜨리기 좀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관련돼 갖고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뭐 진실을 말하겠다. 더 일해야 한다. 더 일해서 국내의 부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투잡 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정책과 어떤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한 예전에는, 지금은 경제 잘 누리지만 예전에는 진짜 한 구탱이 요만큼, 그러니까 2평짜리에서 김밥 팔았어요. 김밥까지 아직 이거 봤을 거야. 네, 저 봤어요. 꼬장김밥 저거. 네, 진짜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차려놓고요. 여기가 안에가 이 2평밖에 안 돼요. 2평밖에 안 되니까 앞에 불법 건축은 아니죠. 그냥 앞에 몰래 나온 거니까.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무당이가 밖에 나가서 그 차 막히는 러시아어 타이밍에 그 김밥 팔고 오후에는 와가지고 만들어진 거 팔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견디고 버티다 보니까 경제력 잘는 오더라. 그러니까 뭘 하든 열심히 하면 오더라.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경제력 잘는 오는 것 같아요. 다들 포기하지 말고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반갑습니다. 자,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어떤 형식으로 처음에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얘들은 노조가 강성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어떤 정권도 노조들을 건드릴 수 없었는데 이분이 건드려가지고 결국 실업률 낮췄잖아. 이것만 해도 뭐 성공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맞고 틀린지는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거고, 왜냐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크롱 같은 경우는 바이든과 전기차 분쟁 조정 합의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막 싸붙였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유럽은 안 돼. 야, 이씨,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 유럽은 안 된다고? 여기 보시면 현대 기아차도 안 돼.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나라도 안 돼? 왜 우리나라도 안 돼? 우리나라 안 되냐고요? 보시면 그 테슬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BMW만 됩니다. 자국 회사는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니네는 되고 왜 동맹국이라며 어려울수록 도와줘야지 막 너무하는 거 아니냐? 테슬라, GM은 미국 보조금 받고요. 그 한국과 유럽만 제외. 그 마크롱이 가갖고 형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조정 합의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딴 거 없다. 미국한테 통수 맞았네. 현대차가 미국에게 엄청 투자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 주가가 연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힘들죠. 힘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법인세 1% 이내로 합의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뭐 마크롱도 했던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원래 23%였는데 24%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합의하면서 우리가 얻은 게 있어. 어떤 거요? 금투세도 유예됐어. 드디어.